2024년 겨울 서울 어느 아파트 70세 박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운영한 작은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오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유진이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무겁고 회피하는 듯한 그 어조. 40년 넘게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본능이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애들 아프니? 회사에 문제 생겼니? 아니에요. 그냥 직접 얘기 드릴게요. 7시까지 오세요. 전화를 끄는 정순 할머니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그녀. 하지만 이날 그녀가 듣게 될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순, 1954년생, 23세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까지 손님을 받았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당신 고생이 헛되지 않았소. 내가 회사 정리해고 당해서 힘들 때도 당신이 악착같이 벌어서 고맙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은 민준이가 대학 2학년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의 과부가 된 정순 할머니. 그녀에게 남은 건 대학생 아들과 빚뿐이었습니다. 엄마, 저 휴학하고 알바할게요. 등록금 벌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가 죽어도 너는 대학 졸업한다. 내 아버지 유언이었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정순 할머니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에 더해 새벽 청소일, 저녁 식당 설거지까지. 손가락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허리는 디스크가 왔지만 병원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대기업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민주는 효자였습니다. 첫 월급으로 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렸고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민주는 대기업 동기인 이유진과 결혼했습니다. 의사 집안에서 자란 유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하지만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정순 할머니는 우연히 들은 대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 시장 상인 출신이라며? 쉿, 작게 얘기해. 뭐, 어때? 민준이가 좋으니까? 시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사시면 되는 거고. 정순 할머니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낯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민준아, 너희 신혼집 보증금 좀 보태줄게. 내가 모아둔 돈 있어.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유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라는 숨은 메시지를. 2017년 첫 손주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아들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복직해야 해서요. 엄마가 지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파트 작은 방 하나 엄마 드릴게요. 그래. 내 손주인데 당연히 봐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작은 방은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이었고 정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밤 11시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어머님, 지우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리고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당근은 국산만 쓰시고요. 알았어. 아, 그리고 어머님 방에서 나는 냄새 좀 환기 자주 시켜주세요. 지우가 예민해서요. 정순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3년 뒤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고 할머니의 하루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유치원 등원, 저녁 학원 픽업, 밤 늦게까지 숙제 봐주기. 할머니, 배고파. 밥 줘.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님, 애들한테 라면 같은 거 주지 마세요. 건강 생각해서 샐러드 위주로 주세요. 6년이 흘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저녁 7시 정순 할머니는 아들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과 아들 민준이 마주보고 앉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유진이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 안 됐네. 쾌차하시길 바란다. 어머님, 그래서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시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고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으니 자식이 모셔야죠. 그래. 잘 생각했다. 부모 모시는 게 자식 도리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집이 좁아서요. 방이 부족해요.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제 부모님은 두 분이시고 아버지 병 때문에 케어가 필요하세요. 어머님은 건강하시니까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잖아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6년 동안 애들 키워주셨는데 키워준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죠. 저희도 방 주고 밥 줬잖아요. 이제 어머님도 독립하실 나이예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 자식 6년을 키워준 엄마를 내쫓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독립을 권유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보증금은 저희가 대줄게요. 원룸? 70살 먹은 늙은이를 원룸에 혼자 살라고? 요즘 1인 가구 많아요. 어머님도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키운 그 아들. 대학 보내려고 피를 말린 그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해봐. 이게 맞는 거니?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쓸모가 다했다는 것을. 손주 키우는 동안은 필요했지만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2024년 12월 20일 정순 할머니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남짓한 방에 짐을 풀며 그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키웠는데 이게 끝이구나. 첫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축축한 이불 냄새,
곰팡이 핀 벽, 창밖에서 들리는 쥐 우는 소리. 평생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악착같이 산 인생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손주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습니다.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하지만 며느리 유진에게서 온 답장은 잔인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혼란스러워하니까 당분간 연락 자제해 주세요. 아이 정서에 안 좋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고 통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니? 이혼했어요. 유진이가 이혼 요구했어요. 뭐라고? 민준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부모님 모시겠다고 해서 엄마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계획이었어요. 엄마 내보내고 한 달 뒤에 유진이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처음부터 저한테서 집을 빼앗으려는 계략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자신이 원하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돌아온 거니?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말이야. 너를 용서하고 싶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날 선택하지 않았던 그날, 엄마 안에서 뭔가 죽었어.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엄마,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해.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 살 거야. 처음으로.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공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정순 할머니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자식의 책임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방울, 밤새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새운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드신가요? 당신 곁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며 살아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